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언박싱 마이 라이프입니다. 제 인생이 담긴 박스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박스는 제 인생 첫 기억이 담긴 박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차를 한 5시간을 타야 갈 수 있는 곳에 할머니네 집이 있었어요. 4-5시간 차를 타다 보니까 그때 어린 새롬은 엄청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맨날 까만 봉다리에 토를 하면서 되게 힘들게 갔어요. 이런 자갈길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막 차가 통통통통통 튕기면서 가요. 이 자갈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엄마가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게 이 자갈길에서는 차가 통통통 튀면서 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재밌는 거라서 멀미를 안 하고 토를 안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린 새롬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자갈길만 가면 오히려 차가 더 흔들려서 사실은 더 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이제 자갈길에 들어왔으니까 차가 재밌게 통통통 튀니까 토를 안 하겠지라는 거를 생각해서 정말 그때 멀미를 안 했어요. 그래서 멀미가 자갈길에서는 진짜 신기하게도 뚝 굳혔던 그런 생각이 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힘들 때 사람은 진짜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의 육체적인 것까지 모두 지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약간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요 자갈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내가 느끼는 고통이 다를 수가 있겠구나. 이게 저의 뭔가 멘탈을 지키는 저만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음 박스는 원조 꿀조합 맛집 박스입니다. CDP 그리고 각종 스티커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들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뭐 밑에 뭐를 깔아놓고 거기 레이아웃을 해서 포토샵으로 뭐를 붙여서 꾸미고 이런 것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해오던 그 다이어리 꾸미기에 저만의 그 레이아웃 그 자체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있지 않았고 포토샵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오리고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뭐 스티커 붙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때 제가 좋아했던 가수 아이돌의 노래를 여기 넣고 이제 들으면서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를 막 색색이 펜으로 받아 적는 거예요. 우울한 가사는 뭐 회색으로, 뭐 밝은 가사는 뭐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 음악과 관련해서 이 음악을 색으로 표현하고 음악을 뭐 글씨체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 옆을 꾸미고 그냥 이게 저한테는 되게 놀이였거든요. 뭐 다이어리를 꾸미고 공책을 꾸미고 지금 내가 이렇게 포토샵으로 무언가를 하고 뭐 영상 작업을 이렇게 하고 했던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지금도 작업하는 게 보면 그 음악에 맞게 제가 뭐 이 영상을 뭐 붙이거나 뭐 꾸미거나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컴퓨터로 했던 거고 예전에는 백지 위에 했던 거고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박스는 저의 첫 좌절이 담긴 박스입니다. 큰 거. 어머. 이 바이올린은 제 인생에 제가 겪은 첫 좌절? 첫 포기를 대표하는 거를 가지고 와봤어요. 왜 우리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되게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좀 잘 나가는 그런 어른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어릴 때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시키니까 엄마가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치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음악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할 수가 없는 아이였거든요. 특히 음악은 미술보다 더더욱 약간 타고난 그런 음감이라던가 타고난 게 있어야 잘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근데 저는 타고난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뭔가 어릴 때니까 나는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 한 거 이꼴 그냥 한 건데 잘한 거라고 저는 뭔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처음 깨달았던 게 이 바이올린을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인생의 첫 좌절, 첫 포기, 첫 인정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바이올린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이올린을 해가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점점 그 실력의 격차가, 특히 잘하는 친구들이랑 실력의 격차가 점점 이렇게 나고, 내가 들어도 뭔가 나는 바이올린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음악인으로서 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음악을 내려놓는 게 저한테는 진짜 너무 막 좌절감이 들고 너무 막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는 거 말고 잘하는 걸 찾자, 이렇게 바뀐 것 같기도 해서 뭐 저한테는 굉장히 뭐 큰 좌절감, 큰 충격이었지만 또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박스의 키워드는 성공한 덕후 파트 1입니다. 약간 민망한데 뭔가 좀 이 박스는 여러 개 뭐 이것저것 들어있네요. 이거는 약간 좀 제가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는 저의 약간 학창시절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좋아했던 아이돌이 G.O.D였어요. 지금은 팬덤 문화가 바뀌었겠지만 저 때만 해도, 제가 이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얘기예요. 이렇게 문방구에서 사진을 팔았어요. 그때는 막 굿즈라고 하면 이게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초등학교였으니까. 제가 이거를 의미 있게 가지고 온 이유가, 저는 이렇게 뭔가 깊게 빠져서 덕질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일 때도 있었고, 뭐 다른 뭐 화장품일 때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까지도 이 덕질이라는 거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한 저의 원동력이었어요. 저를 뭔가 살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어릴 때부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어요.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오빠에게 부끄러운 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2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어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저 오빠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오빠랑 방송을 하게 되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박스는 나를 정말 순수한 내 열정으로 나를 살아있게 해준 그런 박스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G.O.D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소녀시대를 진짜 좋아해요. 막 G.O.D처럼 그렇게 막 오빠의 부인이 되고 싶어 막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 또래여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할 때도 그래서 소녀시대 메이크업 따라하기 이런 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제가 실제로 소녀시대 메이크업 튜토리얼에 올렸을 때 썼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갖고 왔냐면, 되게 좋은 기회로 소녀시대 유리 씨 메이크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서연 씨랑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드린 적도 있고, 이 분들의 메이크업을 따라 올리던 꼬꼬마 대학생 민세롬이 제가 그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주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순수한 열정으로 나를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들이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또 요즘에 이제 고민인 게 이제 이 정도로 저를 뭔가 가슴 뛰게 하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 그러니까 덕질할 대상이 없는 게 저는 약간 요즘에는 좀 저의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다음 박스는 저의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담긴 박스입니다. 짠! 다음 거는 가위입니다. 여러분 지금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학창시절에는 반에 한두 명씩 앞머리를 자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약간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이 항상 그 반의 앞머리를 담당했거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손재주 좋아서 앞머리를 담당했던 친구가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항상 반 대표로 막 옆반에서도 와요. 제가 앞머리를 잘 자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옆반에서 저한테 앞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맨날 친구들 앉혀놓고 여기 통신문 그런 거 여기 딱 대가지고 앞머리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로로 자르지 않았어요. 저는 세로로 이렇게 수술 치면서 잘라줬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약간 좀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손으로 하는 거는 뭐든 잘한다. 약간 이런 자부심과 좀 자신감이 생겼던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블로그를 시작할 때도 제가 개코의 오픈 스튜디오라고 지었었잖아요. 근데 그 개코라는 닉네임은 진짜 즉흥적으로 할 게 없어서 지은 거고, 뭘로 바꾸지 하다가 원래 바꾸려고 했던 게 사실 손다잘이었어요. 손다잘.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 근데 약간 좀 민망해서 뭐 안 바꾸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제 머리를 제가 잘랐답니다. 다음 박스는 저의 미대 시절 이야기가 담긴 박스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제 진짜 최애 컬러 754 파운데이션 엄버 물감이에요. 이건 유화 물감입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저는 미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순수미술, 그중에서도 서양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3년 전공 내내 1학년 때 빼고 이 사람의 살을 그리는 거를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졸업 작품까지.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컬러, 뭐 다른 것들 엄청 많이 섞었지만 가장 주된 메인 컬러로 썼던 게 이 파운데이션 엄버고, 제가 카톡 프사도 이 파운데이션 엄버 다 썼던 색깔 모아놨던 그거일 정도로 제가 이 색깔을 진짜 좋아하고 집착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의 이 손등이나 이런 색깔을 보면 이 피부색이 마치 진짜 저한테는 우주처럼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색들이 섞여져 있는 게,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한 색깔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뭔가 얼굴에 바르는 그런 파운데이션 컬러나 뭔가 이 피부색에 맞는 뭐 어떤 것,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집착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저를 있게 해준, 제가 퍼스널 컬러를 공부하고 뭐 파운데이션 색깔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그랬던 것 자체가, 제가 대학생 때부터 3년 동안 이 피부색에 집착을 해오면서 이 피부색을 만들어 왔던 그 경험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대학교 동기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진짜 맨날 제 피부색뿐만 아니라 막 친구들 피부색 보면서, 야, 네 피부색은 막 나보다 이런 색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네 피부색을 만들려면 여기에 파란색을 더 섞어야겠다.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랬던 제 대학생 시절이 있었어요. 다음 박스는 드디어 나오네요. 저의 블로그 관련 박스입니다. 초딩 세럼, 중딩 세럼, 고딩 세럼, 대딩 세럼, 아일랜드 세럼,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고 일을 하게 된 거. 짠! 블로그입니다. 이 제품들, 제 블로그 보셨던 분들은 엄청 낯이 익으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블로그 운영할 때 썼던 제품들 안 버리고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절대 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저를 블로그 때부터 봐오셨다고 했는데, 블로그는 저한테 정말 제 인생에서 운도 좋았고 정말 감사한 중에 하나였었어요. 잠깐 추억 소환을 해보자면 디올 708, 맥 소바, 맥 허니러스트, 그리고 맥의 레비싱, 단델리온. 여러분 루나솔 코랄코랄 아시나요? 진짜 이거 산다고 용돈 쪼개서 샀던 건데. 그리고 뭐 에스쁘아, 그 당시 에스쁘아 섀도우는 이렇게 생겼었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나는 이제 작가로서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작가뽕, 예술뽕에 되게 많이 취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뭐 여행했던 것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겸 나의 작품들을 좀 아카이빙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필요해서, 저의 원래 첫 블로그의 사용 목적은 여행 기록, 아일랜드에서의 여행과 내가 여행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미대를 다니면서 했던 나의 작품 아카이빙, 이 두 개였어요. 어떻게 하다가 나의 취미였던 이런 화장품들을 올리게 돼서 지금의 저가 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뭐를 올려볼까 하다가 나는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니까 화장품 올려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 올렸던 게 제가 아리따움 드레스 코드 리뷰였어요. 바로 이 화장품이거든요. 또 내가 이제 미대생이니까 그냥 올리면 너무 차별점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그림으로 다 그렸어요. 그리고 막 손글씨 쓰고. 그렇게 해서 내가 평소에 뭐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제품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제품 이렇게 하나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다이어리 꾸미기처럼 저한테 약간 놀이처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글에 공감을 해주시고 그 포스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고, 운이 좋게도 막 메인에 뜨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게 많은 일들이 블로그 시절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안 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나는 작가가 되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좋아했던 그런 디자인 회사 이런 데 취업을 했을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비싼 화장품들도 많이 사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협찬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뭐 이거 올려주면 뭐 몇백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정말 저에게는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랬어요. 설마 그 네가 말하는 그런 신뢰나 믿음 이런 거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이다. 네가 스스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라. 화장품 엄마가 사줄게 라고 했던 것도 기억에 나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화장품을 되게 많이 사주셨어요. 특히 디올 이런 거는 그때도 저한테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의 꿈을 되게 많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운이 좋게도 잘 되어서 효도하고 있답니다. 다음 박스는 제가 느낀 첫 차별에 관한 박스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진짜 정말 많은 곳에 정말 많은 다양한 주제로 제가 강연을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신고 다녔던 그런 구두 그리고 항상 필수로 있었던 그런 포인터 이것도 그때 제가 강연 준비할 때 이렇게 뭐 강연의 흐름 같은 거를 짜기도 했던 그런 저의 작업 노트 같은 거예요. 제가 앞에 강연 얘기로 풀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들은 제가 느꼈던 처음 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그런 제품들이에요. 때는 한 6, 7년 전쯤 강연을 다니다가 제가 탁 처음으로 이게 차별이다 라고 느꼈던 그날도 이제 이 구두를 신고 어떤 곳으로 강연을 갔어요. 그 강연은 조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좀 섞여 있었고 저를 섭외하신 분들, 요청하신 분도 남자분이었고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아닌 그냥 컬러 관련된 걸로 강연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강연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죠. 근데 그때 강사가 저랑 어떤 남자분 이렇게 둘이서 강연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분이 뭐 어차피 이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그 남자분이 준비해온 자료에는 오타도 너무 많고 계속 막 버벅거리고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나는 진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긴장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갔기 때문에 되게 나름 강연을 잘 마치고 그 바로 이어서 다음 강연까지 요청을 받을 정도로 되게 성공적으로 강연을 마쳤어요. 너무 강연 감사하다고 하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같이 식사를 했던 게 그 남자 강연자분 그리고 저를 섭외했던 어떤 40대 남자분 그리고 뭐 그분의 상사이신 한 50대 남자분 그리고 또 뭐 그분이랑 비슷한 직급의 또 50대 남자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혼자만 여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되게 좋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 남자분에게 하는 질문과 저에게 하는 질문이 너무 달라서 집에 오면서 이게 뭐지? 왜 나한테는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남자분한테는 이런 질문을 하지라는 이 처음으로 깊은 생각을 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저한테는 남자친구 있으시냐? 뭐 평소에 인기가 많으시냐? 뭐 소개를 해주겠다. 뭐 이런 거 남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자리에서는 칭찬인 줄 알았어요. 나를 되게 예쁘게 봐주시네. 뭔가 내가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해주시네 라는 그런 칭찬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분 못하고 되게 준비가 미흡했던 그 남자분한테는 뭐 강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선택하게 됐냐라는 것과 뭐 오늘 강연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막 이런 거를 되게 딥하게 물어보신다면 저한테는 저의 뭐 외모 이야기와 남자친구 이야기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때 뭔가 저는 나는 여기 뭔가 그들 리그에 낄 수 없는 그냥 다른 외딴 섬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껴서 전문적으로 보이려고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저의 첫 차별 경험이었어요. 다음 박스는 저의 첫 책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담긴 박스입니다. 다음 상자 엄청 무거운 상자 열어볼게요. 짠. 다음은 제 인생에서 저의 큰 파트 중 하나 바로 책입니다.
한국에서 책을 2권이 되고 이게 이제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이게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하면서 태국이나 대만에서도 이렇게 책을 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는 정말 큰 파트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구상을 하고 연구를 했던 이런 노트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보면 약간 좀 촌스러울 수는 있어요. 화장 같은 것도 유행이 많이 변하고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이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이제 취미가 아니고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돈을 버는 어른이 되었고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아가면서 해야 되고 뭐 피부가 뒤집어지면 어떻게든 진정시켜서 그냥 해야 된다. 저에게는 되게 이 어른의 세계를 맛보게 해준 것도 이 책이었어요. 왜냐면 이 책 작업하면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진짜 많은데 이걸 다 제가 스스로 그냥 셀프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진짜 많이 들고 재촬영도 진짜 많이 했고 몇 개월 동안 맨날 화장했다 지웠다 이런 거 하고 뭐 구상하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제 영혼을 거의 뭐 탈탈 털어서 넣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쓰디쓴 어른의 이 무게감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박스는 이제 저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롬앤 박스입니다. 다음은 박스에서부터 뭔지 알 것 같은데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바로 롬앤의 첫 번째 오리지널 제품들이에요. 현재 롬앤만 아시는 분들은 되게 적잖이 충격일 수도 있는 비주얼일 것 같은데요. 아, 대박, 진짜 오랜만이다. 보면 롬앤북은 제 사진들이랑 화장법으로 채워져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초딩 전 유아기, 그리고 초중 고 대학교, 블로그, 아일랜드, 그리고 강연 다니고 롬앤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할 때였어요. 블로그를 할 때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뷰티 회사는 아니다. 하지만 너랑 화장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이런 메일이 와서 제가 그때 또 한참 여러 곳에서 그런 프로포즈 메일이 많이 올 때였어요. 뭐 큰 대기업도 있었고 뷰티 브랜드도 있었는데 그때 뷰티 브랜드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었던 이 회사, 지금 저랑 같이 하는 이 회사가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이 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됐고 제 이름에 인쇄롬에 롬을 따가지고 롬앤이라는 화장품을 런칭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이게 2016년도입니다. 그때 제품들을 보면 진짜 그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그냥 제품이 이렇게밖에 없어 보이지만 제품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 그때는 뭐 직원도 많지 않아가지고 진짜 뭐 5명, 4-5명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제품들이에요. 보면 이 롬앤북이라고 제가 블로그 성향을 담다 보니까 블로그에서 했던 거, 제가 책에서 했던 것도 그대로 여기 담았었거든요. 이거 되게 무료로 배포하는 책자였는데 이거 만들 때도 진짜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뭐 제 사진도 있고 그리고 제품 전체 샷, 발색들, 뭐 제품 특성 이런 거 있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이렇게 책자로 담겨 있고 튜토리얼이 5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사면 이 5개의 룩을 무조건 할 수가 있다 해서 제가 튜토리얼을 담았어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거. 그래서 이거를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오픈발이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 블로그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되었다가 이제 그분들도 뭐 이제 샀는데 뭐 더 이상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씩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아 진짜 어떻게 할까, 이대로 그냥 우리 브랜드가 끝나는 걸까, 이렇게 머리 맞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또 지금의 롬앤이 또 다시 약간 제2의 인생처럼 제2의 라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롬앤 브랜드의 첫 번째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 이 제품들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거를 진짜 평생 못 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제품들이랑 결이 진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첫 제품이라 그런지 진짜 많이 정이 가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롬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뭐 강연도 그렇고 책을 내도 그렇고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일을 했는데 이 화장품도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화장품을 내고 롬앤이라는 그룹 안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조직 속에 내가 잘 녹아드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옛날이랑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일을 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고 좀 가치관도 바뀐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고 바뀌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혼자 일을 했다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매너리즘도 훨씬 더 빨리 오고 했을 것 같은데 같이 조직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진짜 같은 하모니를 내야 이런 좋은 결과물이 나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 조직 안에서 내가 배울 것도 참 많고 좀 영감 받을 것도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 박스는 저의 멘탈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담긴 박스입니다. 짠! 그 다음 박스는 바로 저의 힐링 아이템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 버찌가 있어요. 버찌야, 나올까? 버찌부터 설명을 할까요? 자, 제가 이제 롬앤에서 유튜버 이제 민세롬으로 넘어왔어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뭐 롬앤이랑 이어지겠지만 진짜 멘탈이 바사삭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유튜버 분들은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뭔가 나의 이 그래프가 모두에게 노출이 되고 워낙 숫자로 이런 게 다 표현이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진짜 멘탈이 부서질 때도 많고 뭐 악플 같은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많고 하는데 뭔가 저의 멘탈을 잡게 해주는 버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버찌 말고 버찌 오빠 앵두라고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지금 너무 큰 대형견이라 여기 불러올 수가 없어서 오늘 버찌만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앵두는 지금 유치원에 가 있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 잡생각이 많을 때 뭔가 머리를 비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버찌의 이 꼬불꼬불한 털을 본답니다. 보면 진짜 빠져들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버찌의 꼬불꼬불한 털을 보고 있으면 이런 막 잡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이 귀여워. 이런 잡생각들이나 안 좋은 생각들이 진짜 달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제가 요즘 습관처럼 하는 거. 버찌의 털을 이렇게 보고 이 꼬불꼬불한 털들을 이렇게 하나씩 펴요. 이렇게 손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출연하지 못했던 우리 앵두는 이렇게 입 옆에 살이 늘어져 있거든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라서 입 옆에 살을 이렇게 만져요. 그럼 약간 옛날에 그 만드기 만지는 것 같은 슬라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앵두 주둥이를 만지거나 버찌의 이런 꼬불꼬불한 털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이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이 저한테는 진짜 제 마음의 안정에 너무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우리 버찌 같은 경우는 제가 사무실에 데리고 다니거든요.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 직원분들도 힘들 때마다 우리 버찌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다라고. 버찌 이제 퇴장해도 되는데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있어. 그리고 버찌 말고 또 저의 멘탈 관리템, 힐링템이 있어요. 제가 롬앤을 하면서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은 괜찮았지만 진짜 엄청 극심한 스트레스에 치닫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그때마다 이제 저의 멘탈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저의 멘탈 관리템은 바로 알람시계입니다. 이 알람시계를 갖고 온 이유는 크리에이터라는 일을 하다 보면 낮밤이 바뀌기가 되게 쉽거든요. 보통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뭐 촬영을 몰아서 하는 일이 많고 하다 보면 낮밤이 바뀌는 게 굉장히 쉬운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새벽형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새벽에 깨 있어야 그때 뭔가 영감이 더 많이 떠오르고 뭔가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새벽에 일을 하고 아침에 잠들어서 또 밤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몇 개월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자고 있고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그럴 때 뭔가 잠이 들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괜히 막 나한테 악플 달았던 그런 악플러들의 악플이 막 머리 위로 막 떠다녀요. 왜냐면 바로 잠들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자꾸 많아질수록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할 때 일하자라고 생각을 바꿔서 일부러 출근도 똑같은 시간에 하고 이렇게 조금 저의 바이오리듬을 바꾸다 보니까 제 정신이 정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의 멘탈 관리법 첫 번째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자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자는 것만으로도 바꿔줘도 훨씬 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저녁에 진짜 골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남들 잘할 때 다 그 활기를 같이 받으면서 햇빛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러게 되면 밤 되면 되게 피곤하니까 밤에 잠을 자고 이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저의 멘탈을 평온하게 해주는 그냥 잡생각을 안 들게 해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일단 알람 시계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에게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제품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기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 순서를 보면 이걸로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을 바르고 베개에 뿌리고 이렇게 하면 진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꿀템이거든요. 특히 이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살냄새랑 섞으면 냄새가 진짜 좋거든요. 이제 저는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혼자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잡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냥 약간 좋은 생각만 하다가 잠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거나 이런 시간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샤워를 할 때 진짜 진정하게 나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로 샤워를 하면서 나의 생각도 정리를 해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었던 게 있었더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바디워시고, 그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 전에 이제 바디로션을 발라요. 얘가 사실은 막 보습력이 좋다거나 막 냄새가 오래 간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그 바를 때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서 약간 진짜 힐링이 되는 뭔가 숙면을 취하게 해주게 해주는 그런 로션이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요거를 제 잠옷에다가 한 번, 그리고 베개에다가 2번을 뿌려요. 그러면 이 향이 진짜 너무 편안해지면서 약간 힐링의 향 그 자체 따라서 되게 깊고 빠르게 잠을 들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잠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잠을 잘 자야 일도 잘할 수 있고 잠을 잘 자야 이 멘탈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버찌까지 해서 그리고 앵두까지 해서 저의 멘탈을 잡아주고 저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박스는 2021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가 담긴 박스입니다. 마지막은 뭔가 현재의 나, 지금의 나, 지금을 살고 2021년을 살고 있는 저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제품을 골라왔어요. 인형인가요? 짠! 마지막은 거울! 버치 뭐야 여기? 이제 현재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요즘에 거울을 진짜 안 봐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뭔가 지금 2021년을 사는 민세롬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거울을 제가 옛날에는 진짜 집착 수준으로 거울을 뭐 거의 1시간에 몇 번씩 봤던 것 같아요. 뭐 눈곱이 끼진 않았는지, 뭐 속눈썹이 처지진 않았는지, 속눈썹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입술이 지워지진 않았는지, 화장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막 진짜 항상 제 용모를 되게 체크를 많이 했거든요. 한 번씩 뭐 이렇게 이빨에 뭐 낀 게 없는지 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내 외면의 모습보다는 약간 진부하겠지만 외면의 모습보다 중요한 거는 이 내면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거울을 안 보게 됐어요. 아까 우리 직원분도 이거 꺼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거울을 가장 안 보는 사람이다 해주셨는데, 그만큼 뭔가 옛날에는
되게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남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저는 정말 중요했어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완전히 약간 해방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차피 날 기억도 못할 텐데 내가 왜 그런 거에 그렇게 얽매여 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거울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많이 바뀌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 머리 보이시나요? 제가 항상 그 전까지는 염색을 진짜 많이 했어요. 탈색도 진짜 많이 하고 저의 두피를 정말 많이 괴롭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뭔가 본연의 내 모습 그대로가 훨씬 더 그냥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예쁘다는 게 진짜 사전적으로 예쁘다 이런 거 말고 뭔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본연의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손톱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뭐 컨셉 촬영을 할 때 네일을 붙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제 일상에서는 저는 네일도 없고, 뭐 머리도 마찬가지고 그냥 머리 제가 자르고 염색하지 않고, 그리고 화장도 이제 뭐 촬영이 있다거나 그런 날이 아니라면 화장도 하지 않고, 뭐 입술조차도 바르지 않고, 이런 게 되게 스스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이제 매니큐어 바르지 않을 거야, 뭐 노력해서 이제 거울을 끊어보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2021년의 민세롬은 서서히 그렇게 바뀌어 온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머리 염색하는 게 나쁜 거다, 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다, 뭐 거울에 집착하는 게 나쁜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더라라는 거를 그냥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약간 이렇게 변한 것 같고, 또 제가 미래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미래에 뭐 다시 뭐 거울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뭐 다시 뭐 머리 염색하는 거에 재미가 다시 들릴 수도 있고, 그냥 저는 그냥 현재의 저를 말씀을 드렸던 것 뿐이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과연? 제가 이번에 언박싱 마이 라이프를 준비를 하면서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도 다시 되새길 수 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언박싱 마이 라이프를 하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는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걱정도 약간 되었던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